이번에는 델피아 과일 선물 세트 보고 계시죠? 네. 너무 세상에. 좋네. 어떡해. 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힘든 추석을 맞이할 텐데요. 힘들지만 함께하자는 의미로 김용민닷컴에서는 9월에도 전 상품 무료 배송 와. 이벤트와 함께 한가위 특가전을 진행 중입니다. 한우, 전복, 랍스터, 굴비, 버섯, 흑삼, 홍삼, 송편 등 다양한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추석 선물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과일 선물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준비한 선물은 과일 단품 세트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선물하기 좋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사과를 선물하자니 배가 빠져서 아쉽고 샤인 머스켓이나 애플 망고로만 준비하자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다양한 조합과 다양한 가격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주문하시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최고급 선물용 하드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다시 고급 보자기로 포장을 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게 보자기까지 오면은 이게 하나는 사과고 저거는 애플 망고예요? 여긴 다 사과입니다. 사과지? 이게 다양한 구성으로 돼 있어요. 다양한 구성으로 네, 되는구나.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자기로 가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갈비인 거 같잖아요. 네. 소갈비. 하나 이제 펜트 보면 돈봉투 돈봉투. 돈봉투 형님은 돈상자. 돈봉투가 더 친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야 이거 고급스럽네.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세상에. 야, 이렇게 근데-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사과가 무슨 이제 애플 망고 같이 생겼다. 그렇지. 아. 예. 나 근데 애플 망고로 속았잖아 깜빡. 예. 그래요. 이거 저 일부러 속으라고 갖다 놓은 거죠? 일단은 에이. 펼쳐봤을 때 소갈비가 아닐 때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열어봤을 때 이 실한 과일을 보고 감동을 먹을 겁니다. 예, 이 과일 세트로 소갈비 같은 효과를 노리실 수가 있겠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예. 가격대별로 62,000원대도 있고 89,000원대도 있고요. 68,000원대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리고 구성을 지금 자꾸 애플 망고 말씀하시는데 애플 망고를 고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네. 아, 들어오시면 그렇지. 여기 들어오시면 형님 고를 너무 수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형님 너무 걱정하신다.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애플 망고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니 전혀 근데 아니 저거 별로 안 드셔보셔서 그래. 헷갈리지 않아요. 뭐야? 여기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 들어보시면은 애플 망고 구성으로 고를 수도 있고 그래. 아니면은 사과로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망고로 고를 수도 있고 구성이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채로워요. 껴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 이 주문하시면 최고급 선물용 하드 박스에 담아서 다시 고급 보자기로 포장한 다음에 또 택배용 아웃 박스에 담아서 완벽하게 배송됩니다. 대량 주문대에는 일일이 배송지를 넣어서 주문하지 마시고 김용민닷컴 1544-1871 1544-187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한가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모님 찾아뵙기도 어려운 한가위 김용민닷컴에서 다양하고 알찬 선물로도 여러분 정말 큰 사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하는 분과 받는 분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델피아 과일 선물 세트였습니다. 용기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용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수사는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곧 부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원래 추석 전에 부르는 것이 목표였고요. 추석 전에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뒤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추석 전에 안 부르면 어려워요. 앞으로 못 불러? 네, 못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부를 거로 보이는데 비공개로 부를 거예요.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도 공개할 의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소환해서 조사했다라고 발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예, 그 상황은 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 스텝은 제가 알기로는 기소까지는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소 부분은 이게 시점을 상당히 좀 볼 거예요. 이 사안이 주가 조작입니까? 일단 주가 조작이고, 예. 근데 이게 주가 조작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까지 같이 갈 그렇지. 겁니다. 그 저 협찬금. 예. 근데 협찬금을 만약에 받은 게 인정된다면은 그게 김건희를 보고 보냈을 리는 만무하고 김건희 남편 윤석열한테 보낸 것일 텐데 그럼 윤석열도 기소할 수 있겠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디가 뭐가 걸리냐면은 국민일보도 같이 걸려요. 그렇지. 국민일보. 우회 협찬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일보 쪽에서 아주 뭐 거의 기를 쓰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쉴드라든지 거의 대신해서 싸워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이 문제가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건 주가 조작으로 소환을 할 것 같은데 협찬금 부분들은 또 따로 소환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 도이치모터스 것만 가지고 할 걸로 보여요. 일단 그건 딱 떨어지니까. 네,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는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전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뉴스타파 기사를 보면은 작년 2월에 뉴스타파 기사를 보면 김건희 씨가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움직이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이미 장외에서 8억 원어치 주식을 매매해서 주주가 되어 있었대요. 이제 기사에 따르면 그렇다면은 추정컨대 김건희 씨는 돈과 주식을 모두 주가 조작 세력한테 맡기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주가 조작 세력에게 돈을 전주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주가 조작할 때 뭐 이렇게 명동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주금 납입하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주가 조작을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명동 사채업자 같은 경우는 기소가 잘 안 돼요. 그냥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해요. 내가 이 돈을 빌려줬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주가 조작 세력이 뭘 하는지 모르고 돈을 빌려줬으면 그거는 주가 조작에 공모한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몰랐다. 나는 돈을 불려주겠다고 뿐인데. 해서 맡겼을 뿐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항변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과연 맞느냐? 그 말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것인데 제가 이제 조금 뉴스타파 기사를 보면서 관심이 가졌던 거는 이게 2013년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한번 내사를 했던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경찰에서 내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왜 중단이 됐느냐. 이제 주가 조작을 입증을 하려면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의 어떤 데이터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서 그거를 분석해야지 더 수사에 나아갈 수 있는데 금감원에 연락을 해봤더니 이거는 검찰이 아니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사가 더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기사에. 그렇다면은 검찰이 그러면 경찰이 내사해가지고 검찰에 분명히 이건 제 추측인데 검찰에 이거를 만약에 아 이거 조사해야 된다 영장 좀 쳐달라 이렇게 했는데 검찰에서 그거를 안 해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마치 지금 윤석열 전 장모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죄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의료법 위반 사건이 지금 문제가 돼서 기소돼서 이제 1심 판결이 난 것처럼 이 사건도 그것과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떤 반박 자료로 이제 김건희 씨의 항변을 뭐 반박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쯤 되면은 충분히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김건희 씨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명동 사채업자랑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기가 계좌랑 이거 있잖아요. 단지 돈을 투자한 거면은 사채업자의 입장이고 난 쩐주가 뭐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이 주주가 되잖아요. 네. 주주가 된 다음에 자신이 거래하는 거를 이 지금 선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 선수가 자기가 한 IP에서 아이디를 그 김건희 씨의 주식 관련된 그거랑 돈이랑 같이 자기 아이디랑 계속 같이 한 IP를 공유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이게 좀 옛날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가 아니라 옛날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한 IP로도 계속 이제 사고팔고 하면서 올리는 거죠 주가를. 그런 정황까지는 사실은 다 내사 보고서에 드러난 상태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추측 부분이 저도 그 부분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 경찰에서 내사 보고까지 했다면은 이거를 더 하고 싶었을 텐데 여기서 멈춘 이유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게 추후에 그래도 경찰에서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유출했다는 걸로 또
기소됐잖아요. 실제로 맞네요. 예, 기소됐잖아요. 근데 경찰은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는데, 그랬네요. 그렇죠. 알리고 싶을 정도였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검찰에게 이거에 대한 영장 청구라든지 자신들 당연히 금감원의 그 자료 요청 관계가 공조가 안 돼요. 경찰이랑 금감원이랑 예,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영장 신청까지 했는데 청구를 받지 않았다. 아, 그게 좀 조사가 좀 됐을까 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매장에 가가지고 권오수 씨의 소개로 이모 씨,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선수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난 자리에서 돈과 주식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만으로도 뭐 예, 이걸만을 볼 때 적어도 모르고 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이냐 아니면 방조범이냐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고 돈과 주식을 제공을 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하게 한 것이냐 일단 방조범이죠. 방조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좋아 오케이 같이 하자. 그래서 해서 범행을 공모를 했다면은 공동정범이 될 겁니다. 근데 공동정범까지 갈 증거가 나왔는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조범까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저는 방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해서 나는 돈을 댈 테니 너는 거기에서 클릭질을 해라. 클릭을 해서 네가 올려라. 그러네요. 수익을 내가 받잖아요. 돈이 있어야 주가 조작을 수익을 하는 내가 거니까. 받잖아요. 이거는 공동정범의 표지입니다. 서로 기능적으로 이거를 역할을 한다고 맞네요. 해서 한 나누는 거지. 돈만 주는 거 나는 가만히 있었어. 너의 범행을 방조라는 것은 용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용기를 북돋아 준다거나 정신적인 물질적인 지원 정도인데 물질적인 지원이 그 현금을 주는 거 이 정도는 공동정범. 그러네. 왜냐면은 주가 조작을 하려면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이 뉴스타파 기사에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던데 주식, 대량의 주식을 이제 매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 대량의 주식을 이제 조절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팔아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올려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량의 주식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을 사고 팔 돈이 있어야 되고 주식을 사고 팔 계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계좌가 조금밖에 없으면 이게 막 사고 팔다 보면 걸리거든요. 한국 거래소에. 그렇기 때문에 돈과 주식과 계좌를 빌려줬다면 이거는 저는 기능적 행위가 그렇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그래서 생각은 드네요. 방조로 볼 수 없는 표지는 이미 갖췄다. 이미 갖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그 사이에 가격이 엄청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본다라는 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보도가 된 아마 내용만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요 네. 두 분 말씀하신 거랑 틀린 게 아니고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예. 검찰은 아마 방조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방조범 그럴 수 쪽으로? 있죠. 네. 뭐 그거는 뭐 판단하긴 네, 하는데. 그게 검찰로서는 부담이 덜 거예요. 전직 검찰총장의 부인을 기소한다라는 부담도 덜고 또 안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국민적인 지탄을 면할 수도 있고 가장 줄타기를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상의 선택이 아마 방조범으로 가서 불구속 기소에 벌금형 정도로 약식 기소하는 게 제일 자기들로서는 안전한 선택이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전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이렇게 봐주고 깎아주려고 뭐 길을 쓰고 그게 또 하나의 통념이 돼버리고 또 사회적 합의까지 돼버리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해도요, 그것만으로도 윤석열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윤석열을 구속시켜야지 이 사안쯤 왔으면은. 아마 이쯤 되면은 아니, 당장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씨한테 만약에 방조범만 적용을 해가지고 벌금형이나 약식 기소 형태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당장 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바로 불거질 그렇지. 거거든요.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이 형을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이어져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바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게 더 윤석열 후보로서는 손해일 거예요. 두고 보죠, 뭐.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이제 실드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엠팍이라고 아우. 거기 애들이 윤석열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 고발 사주는 호재 아닌가요? 이래요 제목이.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 결국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추미애가 공격할 때랑 비슷하게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피해자가 돼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그렇다 난리가 났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후속 보도 조금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자기들도 이제 조금 걱정은 되나 봐요. 걱정은 되는데 하여간 여기 엠팍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 심지어 엠팍이 이준석 대표를 엄청 밀었거든요. 네. 이준석을 대표라고 막 엄청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사이가 안 좋은 게 자꾸 드러나니까 이준석 나쁜 놈! 이준석이 어떻게 우리 윤석열을 배신할 수가 있냐 하는 데가 엠팍이에요. 엠팍 여기 정말 보면은 재밌어요. 와. 아, 어떻게 이렇게 됐나? 옛날에 나도 잘 갔었는데. 엠팍이요? 응. 아 그러니까요.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마탱이가 꽤 됐죠? 없어. 한 마탱이가 몇 년 없어. 됐어요. 예. 뭐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이제는 까먹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말 김건희 건도 그렇고요. 윤석열 건도 그렇고 정말 의지만 있으면은 맞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건 몰라도 막 뉴스를 쏟아낼 수가 있어요. 뉴스를 막 쏟아낼 수가 있어요. 대권 주자들이 막 액션을 취하고 막 윤석열 몰아세우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국정조사를 한다, 특검을 한다, 막 수선을 막 떨고 그 법무부가 오늘은 뭐 신중하게 나왔지만은 감찰을 지시한다든지 일을 자꾸 만들어내면은 그럼 이건 진짜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 뉴스 모니터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MBC만 관심을 갖고 있더래. 아이고 나 참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곧바로 따라 썼거든요. 근데 저희가 점심 때 기사 쓸 때도 따라 쓴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 2시쯤 넘어서서 MBC가 받으니까 그때부터 우수수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너무 오늘 화가 나고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검찰이 고발장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진짜 믿기지가 않아서 믿어도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이런 게 정말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검찰권의 말도 안 되는 사유화예요. 일이 일어난 건데 저도 그래서 오늘 조금 흥분해서 좀 말을 세게 한 것 같은데 진상조사 규명이 정말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여권에 의해서 흐지부지 유야무야 된다면은 저는 이제 분명히 여권 내에 윤석열 세작이 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제가 제일 갑갑한 게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여권의 원로라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문제다. 어떻게 보자면 수박의 뿌리가 그들이다. 저희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취재를 해보니까 몇몇 그분들이 몇몇 캠프에 접촉 또는 몇몇 초선 의원들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야 조국을 쳐야지 조국을 버려야지 우리 당이 산다. 지금 저 대깨문들 쟤들 저렇게 모르고 설치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선거를 한두 번 해보냐. 내가 정치를 한 해 두 해 했냐. 나 운동권 대부 오랫동안 정치했고 운동권 했고 그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내 아니, 말을 들어라. 총선 때 압승한 건 뭐야 그러면? 아이,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 때는 총선 때 앞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아이고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뭐 몇몇 캠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러면서 자네가 지지자들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이거 조국을 건너가자고 그래. 아니 조국을 건너가려고 4.7 재보선 직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조민 왜 아직 처분 안 하느냐 부산대 빨리 나서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미애 장관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단순히 이낙연 후보 그 당시 당대표나 정세균 총리가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그 여권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이, 그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원로 얘기해봐야 뭐 원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이낙연을 얘기해야지 얘기한다. 쉽게 말해서 네. 수박 씨를 뿌릴 때 뿌리가 자랄 만한데 뿌렸겠지.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뭐 이제 자랄 만한데 뿌렸겠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으로 얘기해 기사가 나오지. 그 원로들이 무슨 힘? 뭐 원로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원로들이 포커싱 될 필요는 없지 사실은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니요, 지금 보세요. 이번에 지금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 이낙연 캠프에서도 언론중재법을 밀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까? 소위 말하는 원로들이 반대하고 나왔어요. 아이, 뭐 원로들은 뭐 그냥 하실 일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아니, 절대 저 심심하게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노란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노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걸 하는 그게 문제는 거기에 있긴 하지만 문제는 진짜 보이지 않는 손들은 그들인 거예요. 당장 문희상 의장 같은 사람 보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로들을 얘기하지 마.
마. 원로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지금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다. 아, 유은혜는 왜 그랬냐 이거야. 유은혜는 이거는 얘기해 봐야지. 교육부 총리쯤 돼가지고 왜 조민을 빨리 안 죽이냐고 지금 이렇게 독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보니까 무죄 추정 원칙은 행정법에서는 상관이 없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2015년에 입학한 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에 와서야 하루라도 빨리 조민을 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뭐 심대한 위협, 손해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님 캠프 쪽 우리 서우교 변호사님이 열혈 지금 거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꼼찰 총장에 맞춰져 있는 어떤 시스템이고 그 부분은 서우교 변호사님 저는 그 오늘 같이 서우교 변호사님 같이 나오면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업데이트가 조금 덜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께서 이제 얘기 말씀하신 지 좀 됐는데 지난주에 방송도 쉬고 해서 사실 저는 업데이트가 덜 됐습니다. 어떻게 이거 글쎄요, 그 유은혜 부총리가 조사를 하라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저는 그냥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제 행정처분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도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뭐 그 규정마다 다 다른데 뭐 검찰 기소됐을 때 처분할 수도 있고 뭐 1심 판결 났을 때 처분할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과연 이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사인이 받게 되는 침해를 이제 비교 형량해서 이 사인이 받는 침해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협의의 비례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대가 별거를 발표한 걸 보니까 무슨 학교 성적이랑 영어 성적이 되게 좋았고 조민양 때문에 뭐 떨어진 학생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부산대가 발표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거 가지고 행정처분을 가지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에 그다음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면 뭐 부산대가 오히려 그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때 유은혜 장관이 부산대 공문을 보낼 필요가 별로 없었죠. 굳이 그 시기에. 네네. 더군다나 그때가 3월 말이었거든요. 4월 7일이었잖아요. 이제 그때가 이제 재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걸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조국이라는 얘기가 조국이 더 거론이 되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국을 털고 그 당시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조국을 털고 가자고 누가 자꾸 옆에서 종용을 했대. 그래서 조국을 털고 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종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왜? 또 나 핀잔 줄 거잖아. 안 해. 아니 형님 죄송해요. 그거는 안 해. 그러니까 또 원로가 유은혜한테 아니 한 달이 더 거쳤죠. 한 달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형님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저기 청와대 모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 모 비서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 네. 내가 나게 싫어하는 사람? 네, 그 사람 맞아요. 네. 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마 유은혜 장관이 그 사람하고 되게 가까운 관계라며요. 누구하고? 딴 사람 생각하시는구나. 청주 분인데. 영민이 형? 노영민 형. 네. 노영민 형이 그때 유은혜한테 얘기해가지고 저기 까라고 그 조민 빨리 정리하자고 그렇게 빨리 내라고. 이거 중요한 얘기하셨네. 근데 그게 그 양반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월노영민이었네. 월노영민. 근데 그 사람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네, 그 양반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데 원로 쪽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푸싱이 들어왔대요. 조국을 정리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긴다고 그렇게 푸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쪽 반대 상황이 벌어졌죠.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작년 그 총선을 인해 가지고 정리가 됐고 오히려 민심을 얻었던 어떻게 보면 승리로 마무리됐던 걸 거꾸로 뒤집게 됐고 그것이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국의 문제로 물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악순환이 조국을 됐거든요. 계속 짓밟으니까 윤석열이 옳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준 게 사실은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첫 고리가 여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유은혜 장관의 이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로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로들이 힘이 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가 원로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원로들이 그래서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닥달을 했다.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원로 원로 얘기가 되지.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대신에 이 원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로들로 뒷방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하고 관련 있는 분들로 보이고요. 이권?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한마디로 오랫동안 그 자리 지키고 계시면서 기득권 세력이세요. 그렇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문희상 의장만 해도 보세요. 자기 아들한테 했던 거 그 추태. 아유 정말 참.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른 형태로 가지고 그거를 다른 형태의 이권을 가지고 싶으실 거고 지키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뭐 강남에 어디 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 강남 건물 지하에 불법 카지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매번 걸려요. 그럼 매번 그래가지고 찌라시가 돌아. 그 원로가. 그렇죠.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이죠, 그분은. 아, 먼저 머리 벗겨진 원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 저 선정론 앞에 이거 있어요. 아니 어저께 제가 이제 서기호 변호사님을 만나뵀는데 어저께 엄청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 적이 너무 심각하다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끝까지 못 듣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그 내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려면은 서 변호사님이 그야말로 뭐 굉장히 핏대를 세우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단순히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로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 사람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쭉 뻗어서 나왔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단순히 뭐 누구가 아니라 쭉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5인방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게 문자 행동을 하는데 자꾸 튀어나오잖아 어디서. 그렇지. 도대체 얘들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고. 이유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뿌리가 깊더라는 제 얘기는 거기를 그 얘기죠. 왜 핀잔을 주고 그랬는데 아 형님. 삐졌어 나. 형님의 말씀을 좀 빛내기 위해서 조금 좀 이렇게 저 밑자락을 깐 거예요. 그 방송을 하루 이틀 했나? 맞아요. 아니, 왜- 아니야 오늘 두 사람 나오늘 되게 깠어 나. 나 삐졌어 나. 뭐가 왜 이래도 제 이게. 아유 진짜. 나 오늘 좀 살스러워 네. 좀 살스러워. 쫌찰 총장이네 쫌찰 총장.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보셨잖아요. 수재 변호사님 어디 카메라 앞을 그러니까요. 아까 엄청 혼났잖아요, 저.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엉덩이도 안 붙이죠. 어디 카메라 앞을. 아 내가 좀 살스러워서 그래 내가 나 앞으로. 아 죄송하고 아 형님 아이고 웃자고 하는 얘기를 그 방송에서 아니 그 정색이라고 하겠어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 수박들 때문에 여기 또 수박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트에 수박은 없어요. 예. 저는 정말 이참에 이번 윤석열 국면서부터 결국 이제 개혁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정리하고 정말 개혁할 사람들, 자기 몸 던져서 세상 바꾸는데 앞장서는 사람들만 남겨놔야 한다.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제보자 X님이 네. 글을 썼어요. 박범계가 굉장히 신중하게 나오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거는 아마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한동훈 핸드폰에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동훈 핸드폰에 있을 것이다. 네. 아 많은 아니, 근데 얘기를 하고 우리 있네요. 제보자 X 형님은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양반이 거짓말한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거짓말은 안 하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거 없이 하는 적은 없어요. 일단 근거 없이 하진 않아요. 상당히 근거가 많으시더만 보니까. 이 예, 양반이. 근거 없이 한 적은 없고 나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근거 없을 때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검증을 안 하고서는 또 함부로 믿을 수는 없죠. 항상 검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아니 뭐 진중권이야? 진중권이가 한마디 하면 다 기사로 써주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이 진주권하고 비교는 안 돼요. 네. 그 양반은요 정말 저기 얘기거리가 안 된 사람이고 이분은 제보자 X님. 예, 얘기거리 같아요. 한마디로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어떻게 비교를 할까 싶은데 기술자예요. 그래서 뭐 차량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니까 차를 잘 고칠 수도 있고 살짝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고치고 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살짝 고치고 많이 왕창 뜯어낼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건 저렇게 고쳐야 된다 말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여튼 뭐 제보자 X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사실 저 법무부 장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이. 추 장관이 본인의 뜻과는 달리 본인의 뜻은 이거거든. 윤석열이 나가는 그 다음 날 난 나간다. 근데 그만뒀잖아요. 그만둔 것도 이제 결국 타의에 의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것인데 이 상황에서 추 장관 이후로 온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시효 다 지나가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 얼마나 절호에 찼습니까? 뭐 우리가 정략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검찰의 이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헌정질서 파괴 행위, 검찰권 남용 이 모든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러는 이유가 진짜 제보자 X 말씀처럼 한동훈 휴대폰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지 이건 정말 아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한동훈 휴대폰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안 풀리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에 가져가 가지고 풀어오겠다라는 제안을 한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걸 허용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박범계가 누가 허용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풀어오겠다. 이게 업체가 이스라엘 업체니까 네. 자기들이 직접 본사 가져가서 풀어오겠다. 이게 뭐냐 복사본을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본본은 아니니까 네. 복사본을 하나 가져가서 풀어오면 되는 건데 그걸 허용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놈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자르고 지금 계속 있으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을 정말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이게 검찰총장의 어느 정도의 묵인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제보자 X 얘기하니까 어른한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건데 제보자 X? 그렇다면은 제보자 X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검찰총장의 묵인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방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곧 항소심이 열릴 텐데 항소심 전에는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 이스라엘 업체에서 자기들은 가져가 가지고 직접 풀어오겠다고 하는 거를 굳이 그걸 안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박범계 장관이 가져가서 풀어와라. 그렇게 검찰총장한테 지휘를 한다면은 지휘할 것이기나 됩니까 이게? 빨리 가서 갖고 오세요. 풀어오라고 그러는데 범죄 정보 풀어오겠다는데 그걸 예스 노 할 건덕지나 됩니까? 당연히 가지고 와야죠. 원본도 아니고 복사본인데 근데 그걸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동훈하고 통화를 하신 분들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그거를 열어보지 못하게 했을 수 있다. 그렇게 추론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요. 제보자 X가 또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제보자 X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꽤 높은 선에서 방조, 묵인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한동훈 폰안에 뭔가 있기 때문이다. 아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는구나. 제가 지금 말씀 중에 하나 찾아봤는데 민주당의 원로 중에 한 분인 유인태 전 의원이 민주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추미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셨다니까요. 이런 언급을 했어요. 올 6월에 했었고 얼마 전에 했죠.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참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위원회 소집으로 대차게 한번 나가는 때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영민을 추미애가 찾아와서 나를 총리로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노영민 얘기하셨잖아.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아니 추미애 장관이 왜 그때 갑자기 총리가 되겠다고 하겠어? 정세균 곧 나가니까 나 총리 시켜달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조선일보 계열에서 나온 건데 이건 결국에는 노영민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서야 그런 보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 추미애 장관의 성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당에서 지금 추미애를 어떻게든 최대한 입막고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가동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면 원로들 분위기에서도 이해찬 전 대표만 왕따시키는.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맞대니까. 원로 얘기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맞대니까 내가 나만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올라서 떠들었어요. 예. 아니 원로 뭐 희마리도 없는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 이게 보니까 물론 원로가 전부가 아니라 배우가 그렇죠. 막 떠미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들이 분명히 팀이지. 있었다. 그러니까, 예. 아, 흐름이 있다는 점 앞으로 유의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굴까? 하여튼 뭐 더 파볼게요. 그건 네, 한번. 어디까지 나오나 보죠. 뭐 한번. 그 지금 원로를 동원해서 그 원로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또 경륜이 있는 이런 분들이 또 아, 그 말이 민주당에게 고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쓰기 얼마나 좋아. 씨알이 먹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딱딱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해찬 전 대표만 거기서 빠져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들이 다 고립이 돼 있는. 근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제가 그분의 진정성과 네. 인품을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네. 이렇게 추미애가 흔들릴 때, 매맞을 때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야, 탁쳐 나머지 까불지 마. 원로 집에서 그냥 쉬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국이 흔들릴 때, 추미애가 흔들릴 때 대통령께서 좀 힘을 실어주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국무총리라도. 근데 국무총리 이낙연, 정세균 이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화살 다 맞게 만들었잖아 또. 그렇죠. 정세균 총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추미애 장관 측에서 들은 건 얘기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가는데 정세균 총리한테 전화가 왔대요. 차 한잔 하고 가시죠. 그렇지. 그러시죠. 차를 한잔 마시러 갔대요. 차 한잔 하면서 뭐 5분도 채 안 있었대요. 한잔 마시고 시간 됐으니까 이제 올라가시죠. 갑시다. 국무회의로 갑시다. 예. 예. 먼저 올라가십시오. 저는 저 뭐 하나 챙겨가지고 도장 하나 찍고 갈게요. 예, 그러시죠. 먼저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촥 열리는데 갑자기 기자들이 사진을 찍더래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날 바로 신문에 뭐라고 났느냐. 추미애 정세균 10분간 독대. 무슨 얘기를? 그래서 밑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사퇴 요구를 하지 않았겠느냐. 아, 정세균이 추미애한테 사퇴하라고 권고했다는. 그리고 그 무렵에 당에서 그때는 이낙연 대표 시절이에요. 당에서 청와대에 법무부 장관 교체를 건의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날 때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10분간 독대를 했다. 국무회의 하기 전에. 물론 이제 그 대화에서는 사퇴 권고는 없었던 거.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이미 사퇴를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 비서관과 면담을 뭐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뭐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만두면 되겠네요. 뭐 라는 얘기했대요. 말 끝에 화딱지가 나서 그렇지. 추 장관이 대통령님, 추 장관이 그만두겠다는데요? 라고 했다는. 참 이게 아주 완전히 이 수박들로 수박밭이었네. 수박밭에서 추미애 장관 혼자 수박이 아니겠거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 뭐 내가 아무개요 이러면서 지금 까불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진이 찍히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사퇴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은 추미애 장관 입장으로서는 사직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쫓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시간을 둔 것이 나름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생각을 돌리실 수 있도록 시간을 둔 것인데 추 장관 입장에서도 그 상태에서는 이제 그렇지. 상황을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는 사실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분위기상 또 반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던 거고. 그 주변에 그 수박들이 말이죠. 대통령님 낙장불입입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추미애 장관은 지금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 말씀을 솔직히 잘 못하시는 게 그렇게 해봤자 혹시나 민주 진영에 분열을 일으킬까봐 본인이 그런 존재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시는 뭐 때문에 굉장히 너무나 조심스러우신데 지금 이제 박용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이라니. 아니, 참. 어디 봐서 이 양반이. 내가 박용진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같은 12년생이지만 내 원로 아까 그걸로 형님 열받게 한 거보다도 더 지금 나. 진짜 열받았어 나 진짜. 아이고,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이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보는데 다시 짚어보는 건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께서는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까지 있지만 그거를 정말 이렇게 10,000,000,000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않죠? 진짜
진짜 태산의 요만큼일 겁니다. 빙산의 일각. 네, 아, 네, 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태산의 한쪽 끝머리. 태산에 돌 하나.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막 지지하진 마시고 이 사람이 수박인지 아닌지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다음 총선 때는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좀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 얘기를 할 때 수박 열매만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수박 뿌리를 뽑자 얘기를 하고 하는 거고요. 수박 통을 아무리 깨봐도 수박 뿌리가 남아 있으면 자꾸 수박은 계속 열립니다. 아, 그래요. 네. 수박 좋은 건데 왜 자꾸 그러니까 수박은 먹으면 되고 수박은 자, 우리 최현수님, 서재인 변호사님 아버지가 소병철 의원님 아닙니다. 최현수님의 사연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재인 변호사님 아버지 소병철 의원님 제발 이낙연 캠프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나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아, 저희 아버지는 그 소병훈 의원입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명찰을 떠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아니 붙이세요 그냥. 어차피 소병원 의원님 인지도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명찰을 써가지고 아니요. 예. 인지도 좀 높여드려야 네, 되겠네요. 이렇게 명찰. 명찰 이렇게 네. 소병훈 이렇게 써가지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아버지는 소병훈 의원님이시고 좋은 분이에요. 이낙연 캠프에 없어요. 네, 제발 좀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수고 아우, 많이 하셨고 오늘 참 열렸네요 오늘. 오늘 아주 뭐 진짜 우리 모처럼 꼼찰청장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네. 계속 뭉쳤다가는 지금 무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저 윤석열 씨 계속 뭉치면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검증 무대에 올랐어요. 지금 어떤 후보는 팬티까지 내렸어요. 그거 알아야지. 이거 뭐 대충 뭉치고 넘어가면 된다. 오산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진실로서. 만약에 정말 털끝만큼 거짓이 있다면은 죽는 길이야.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원로들, 우리 저 장용진 국장님께서 들춰낸 그 원로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손 놓으세요. 손 놓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수박들, 야 이번 끝내자. 이번으로 더 이상 정치하지 말고. 너희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항상 위협이 되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당할 위협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당원의 뜻이 생동하는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꼼찰청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좀 당분간 못 나오실 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 네. 구하고 그러나 우리 장용진 기자님 그럼요. 끝나십니다. 예, 일당백이죠. 네. 네.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서재인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